자, 우리 이제 시험 대비 요약 정리할 겁니다. 자, 처음에 뭐라 나왔어? 처음에 함수의 증가 감소와 극대극소라 돼 있지, 그지? 자, 여기서 우리가 키포인트는 뭐냐면, 키포인트는 뭐냐? 자, 함수의 증가 감소야. 자, 증가라는 표현은 함수가 증가 함수다. 그럼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x1, x2일 때 뭐가? fx1, fx2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증가함수라는 표현이 알았지? 그리고 증가함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다? 주어진 구간이 A부터 B까지라 구간에서 F'X가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증가함수의 키포인트는 뭐다? 미분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알겠지? 기억해놔. 기억해놔. 주어진 구간에서 뭐 0보다 커 나왔다. 주어진 구간 이렇게. 아니면 전체에서면 요거 없이 그냥 전 구간에서 F'X가 0보다 커 나왔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감소함수는 자 x1, x2일 때 뭐가 되는 거야? fx1이 fx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반대로 되면 된다. 이것도 주어진 구간 A, B에서 뭐가?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감소함수다. 감소 구간이다. 감소한다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왜? 아, 화이트? 아, 차차차차차차차차. 화이트. 눌러서. 자, 이해됐지? 증가랑 감소의 차이를 기억을 해야 돼. 알았죠? 증가와 감소. 그래서 증가는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감소는 프라임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극대극소 나오지, 그지? 자, 극대극소는 어떤 점이야, 극대극소는. 첫 번째, 뭐로 구하는 거야? F'X가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점이면서 두 번째, 어떻게 바뀌는 거? F'X가 뭐? 마로 바뀌면 얘가 뭐가 되는 거고? 극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어떻게 바뀌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면 뭐가 되는 거야? 극소. 요렇게 기억을 해. 알았지? 요렇게 F'X의 값이 0이긴 0인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 플러스 가는 게 극소라니, 극대극소라는 얘기야. 알겠지? 이거는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체킹하는 방법이고, 근데 만약에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라고 하게 되더라도 미분 불가능한 뭐 뾰족점도 극대극소가 된다. 여기다가 뾰족점도 이렇게 적어놔. 이게 뾰족점도 극대극소가 가능하다라고 해놔. 이렇게. 그럼 뾰족점에서 뭐가 되는 거야?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그게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그게 극소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돼 있어도, 자, 극대 몇 개? 극대가 요 점과 요 점이 극대가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는 극소가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다. 이것도 함수도 같이 그려놔줘, 옆에다가. 그러니까 뾰족점도 극대극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뾰족점인 뾰족점인데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벼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다 뭐냐면 극대극소는 연속일 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연속 함수일 때, 연결되어 있을 때 뾰족하고 이렇게 위로 솟아 있을 때만 얘기하는 거야. 연속할 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극대극소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맨날 그러면은 일일이 이렇게 좀 구할 건데, 자, 이걸 통틀어서 이걸 한 번에 하는 게 뭐야? 바로 뭐다? 함수의 무슨 표? 함수의 증감표. 알겠지? 증감표. 알겠죠? 증감표. 증감표 그리는 거 할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요거를 각각 하나하나 따지는 것보다 그냥 뭘 통틀어서 그냥 한 번에 증감표를 통해서 한 번에 그려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야? 극대도 따질 수 있고, 극소도 따질 수 있고, 증가하는 구간도 따질 수 있고, 감소하는 구간도 따질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증감표 그리는 거 기억나지? 어떻게? 첫 번째 뭐해? F'X가 0이 되는 점 찾고요. 그 다음 두 번째,
x줄, f 프라임 x줄, fx줄 해서 따라락 a, 따라락 b, 따라락 하고 0, 0 하고 뭐 뿔, 마, 뿔이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뿔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는 거 기억나지? 그지? 증간표. 증간표를 꼭 기억을 해 놔야 된다라는 거. 예.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은 1번에 있는 저기 증가감소, 극대극소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증가표 그리는 건데 뾰족점도 극대극소가 된다는 거. 요거 많이 헷갈려 하니까 요거 좀 체크해 놓게. 이렇게 체크해 놓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일반적으로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들은 그래프 그릴 줄도 알고 또 구할 줄도 아는데 뾰족점에 대한 걸 항상 놓치고 가. 근데 뾰족점도 뭐가 된다고? 극대극소가 된다라는 건 꼭 기억해 두고 가요. 알았죠? 기억해 두고. 자,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 없지? 이해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갈게. 자, 다음은 이제 함수의 그래프인데 여기서는 함수의 그래프는요. 제가 설명드릴 건 뭐냐면 일단 증간표 그려서 그리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근데 자, 제가 설명드릴 거는 3차 함수와 그 다음 4차 함수예요. 자, 여기는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과 그래프가 특이점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ax 세제곱 여기 쓸게. 그러니까 y는 ax 세제곱 플러스 샬라샬라 했을 때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 오케이? 자, a가 0보다 크면 어떤 모양이 나와야 돼? 요렇게. 그래서 어떻게? 뿔, 마, 뿔 이렇게 적어놔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나눴을 때 뿔, 마, 뿔 이렇게 적어두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a가 뭐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되겠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마, 뿔, 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증가표 그릴 때 빨리 할 수 있겠지, 그지? 자, 이것은 뭐일 때? 이거 두 가지는 극값이 있을 때야.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는 극값이 없을 때. 이렇게 극값이 없을 때로 적어둘게. 자, 극값이 없을 때는 자, 요런 식으로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얘는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게 뭐다? 근이 한 개일 때. 얘는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근이 없을 때. 이렇게 그래프가 두 가지 형태가 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근이 한 개. 이게 중근이 아니게 중근. 이거는 없다는 거는 허근일 때. 뭐 추가로도 설명해 주면은 자, 3차 함수 미분했으니까 몇 차 방정식이 되겠어? 2차 방정식이 되겠지, 그지? 그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니까 무슨 뜻이다? 판별식 t가 0이다. 얘도 2차 방정식에 근이 없다 했으니까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는 뜻이다. 알겠죠? 이렇게까지만 3차 함수 요 딱 네 가지의 그래프 기억하면서 이 조건에 대한 것만 알아두면 다 할 수 있어. 알았지? 이해됐죠? 자, 이번에 4차 함수야. 자, 4차 함수 어떻게 생겼어? 자, y는 ax 4제곱 플러스 샬라인데 얘는 좀 그래프 좀 많이 그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기본적인 모양부터 a가 0보다 크다고 하면 어떤 모양? W자 모양. 어떻게? 마뿔. 오케이? 마뿔. 그 다음 두 번째 a가 0보다 작으면 요렇게 되는 거지, 그지? M자 모양. 뿔마 이렇게 반복이 된다 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여기서 중요해. 얘는 극값이 없다고 안 하고요. 자, 요런 형태일 때. 자, 극대값이 없을 때. 극대값이 없을 때. 극대값이 없을 때는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되냐? 자, 얘가 크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되거나 또는 요거 또는 똑같은 비슷한 거야? 뭐 요렇게 되거나. 그럼 얘네 둘의 그래프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f 프라임 x가 0으로 했을 때 여기서의 근이 몇 개일 때? 두 개일 때야. 두 개일 때.
근데 얘가 4차 함수니까 미분하게 되면 몇 차가 나오냐면 얘가 3차식이 나와요. 오케이? 3차식이 나오는데 3차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 요렇게 x 빼기 a 그 다음 x제곱 뭐 더하기 mx 플러스 n은 0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얘가 는 0이 되는 게 근이 몇 개가 돼야 되니까 2개가 돼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 첫 번째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 첫 번째 뜻이야. 그 얘가 중근일 때 여기가 중근일 때 또는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식이 x는 a를 근으로 가질 때 이렇게 두 가지만 따지면 이렇게 요거 문제 나와 알았지? 이렇게 극대값이 없다라고 나오게 되면 미분한 그 결과가 무조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3차식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1차식과 2차식으로. 그럼 그때 얘가 근이 두 개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게 중근을 가지거나 또는 이 앞에 있는 x는 a라는 근을 여기서도 근으로 가지면 얘가 바로 근이 두 개만 되는 조건이야. 알았지? 이렇게 볼 수 있어. 요거 말고 안 나와. 딱 요거까지만 나오는 거야. 알았지? 시은아 이해돼요? 자, 그 다음 그때가 없는 거 그래프 또 하나 더 그릴 겁니다. 또 하나 더는 뭐냐면 그냥 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런 거는 이제 솔직히 그냥 없다고 보면 되는데 f 프라임 0의 근이 한 개일 때. 한 개. 그래서 3차식이라서 요렇게 될 거거든. 요렇게. 요거랑 똑같이 할게 밑에 거랑. 인수분해가 되는데 여기서 그냥 얘가 요거의 근이 없을 때 그래서 판별시티가 0보다 작아지는 거야. 이거 중근이라는 건 당연히 판별시티가 0이라는 얘기겠지, 그지? 요렇게 둘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4차 함수가 극대값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요 모양 또는 요 모양을 떠올리면 돼요. 요 모양이라는 거는 인수분해했을 때 얘가 근이 두 개가 나오는 거고 얘는 인수분해할 때 근이 하나만 돼야 되니까 뒤에 거는 근이 없어야 돼. 그래서 3중근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잘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써줄게. 3중근. 3중근이라는 건 x 빼기 a의 세제곱이란 얘기야. 미분했을 때. 근데 이런 모양은 잘 안 나와. 하나 주로 나오는 건 요거랑 요걸 주로 많이 쓰니까 기억해 두면 돼. 알았지? 저거 두 개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 자, 일단 적어 두고요. 자, 다음 거 이어 설명하면 그 다음 타이틀은 뭐냐면 함수의 최대 최소야.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이거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딱 뭐 생각하면 되냐면 최대 최소는 우리 증간표 있죠? 증간표에서 이렇게 하면 돼. 자,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함수 그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증간표만 구하면 돼. 자, 미분한 게 미분했을 때 프라임이 a, b라 할게. 이렇게. 근데 양쪽 끝값을 제한할 거잖아.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p부터 q까지 이렇게 제한했어. 그럼 이렇게 자르면 돼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증간표 원래 이거 없이 그리잖아. 그지? 증간표일 땐 PQ가 없이 그리는데 양쪽 PQ를 제한하면 돼요. 이렇게. 제한해놓고 얘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두고 뭐 요렇게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함수값 구할 수 있지. 그리고 극대값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뭘 구했어? 극소값 구할 수 있고 Q일 때 함수값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그것 중에서 큰 게 최대값인 거야.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증간표에서 어떻게 해서 이 P부터 Q까지라고 하는 그 제한된 범위로 증간표를 잘라서 그 값들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돼요. 알았죠? 뭐 중간에 여기서 끊길 수도 있어. 또 여기서 끊길 수도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서 요것만 그려두면 돼. 그러니까 증간표만 잘 그려라. 최대, 최소는 알겠지? 그렇게 해서 비교하면 되더라.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장 넘겨봐.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활용인데 일단 자, 방정식에서의 활용을 보여줄게요. 자, 방정식에서의 활용은 주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fx는 k 이런 꼴로 고쳐서 해야 돼. 이런 꼴로 고치자. 이렇게 k만 넘기란 뜻이야. 자, k만 넘긴 다음에 뭐 해야 돼? y는 fx를 구하고 그 다음
y는 k 이렇게. 그러니까 fx는 k꼴로 고치고 나서 y는 fx와 y는 k를 그려서 조건에 맞는 문제 조건에 맞는 k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에서의 그 풀이 방법은 어떻게 그려라? 자, fx는 k꼴로 고치고, 그러니까 k만 넘기란 뜻이야. 미지수가 있는 걸. 그 다음 y는 fx란 그래프를 뭘 이용해서? 증간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y는 k를 그릴 수 있죠. 그죠? 그러고 나서 문제의 조건에 맞게 뭐 교점이 3개일지 2개일지 뭐 하나일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조건에 맞춰서 k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왜 준영아 왜? 이해됐지?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게 중요한 거야. 방정식에서 활용해서 이게 제일 중요해. 알겠지? 예, 근데 방정식에서 활용부터 시험 나오지 않냐? 청고? 네, 네, 맞아요. 맞잖아. 그럼 적어야지 이 새끼들아. 뭐 하는데? 아, 적고 있었어? 하진이 적었어? 오케이, 그래. 너네 최대 최소까지였잖아, 시험 범위. 맞아. 그지? 아, 네, 최대 최소도 앞에 있죠. 그래? 오케이. 뭐, 예성 혹시 너 어디 아파? 내가 눈빛을 보면 날 쳐다봐봐. 돌았어. 아, 좀 돌았어. 지금 눈빛이 돌았어. 아, 큰일 났다. 우야 너. 자, 이번에는 방정식은 이해됐지? 방정식은 그러니까 fx는 k로 고쳐서 그려라라는 거고. 자, 이제 부등식이야. 자, 부등식은 그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려서 하지 마시고요. 자, 뭐냐면 그냥 k를 포함한 채로 그냥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fx 뭐 k가 포함된 상태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게. 아, 잠깐만.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그래프 그려. 그래프 그려. 근데 아마 미지수가 포함된 그래프가 될 거예요. 미지수가 포함된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해.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해. 그런 다음에 부등식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fx가 저렇게 살다가 남들보다 빨리 이승을 하직하는 거예요. 저 진짜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빨리 달리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지금이 무슨 시간이야? 낮 시간이잖아. 차 안 다니는데 달리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근데 지금은 신호 다 있고 좀 초등학생들 지금 끝나서 집에 가야 되는데 참고로 여기 앞에 그 속도 제한 있는 거 알죠? 초등학교 바로 앞이야. 저 새끼는 미친 새끼라니까. 자, 아무튼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돼 있어. fx가 항상 뭐 0보다 커나 같다라는 거는 그 구한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만약에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돼 있어. 그러면 내가 위에서 구한 무슨 값이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만족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 부등식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함수에서의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어. 그것들이 이제 부등식에 맞게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 나오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만족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면은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식으로 만족해서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딱 그거야. 이거 딱 두 가지야. 방정식에서는 교점 찾는 거, 부등식에서는 최대 최소값을 이용해서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그걸 만족하는 미지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범위를 찾거나. 딱 그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그것만 할 줄 알면 돼. 알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한 문제 내가 좀 예시 문제 하나 좀 풀어 드릴게요. 자, 어떤 거냐면 밑에 공간 좀 있지, 그지?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예시 문제 하나 들어 드릴게요. 자, 어떤 문제냐면 자, 요 방정식에 대한 문제부터 해볼게. 자, 1번. 자, 뭐냐면 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a는 0이라는 요 방정식에서 자,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는 A의 범위. 이렇게 쓸게요. 소단 세실근을 가지는 A 값의 범위. 자,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냐? 자, 내가 아까 얘기했지. 미지수만 넘기라고. 됐어? 그 다음 앞에 거 뭐라고 두고? 자, fx를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9x로 둘 수 있죠. 됐나요?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a 이렇게 해둘게. 그래서 fx를 그릴 거니까 뭘 찾아? 미분해봐. 그러면 3x제곱 더하기 6x 빼기 9가 되지? 자, 인수분 해볼까요? 3으로 묶으니까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이 되고, 자, 나머지 인수분을 또 해주니까 x 더하기 3, x 빼기 1이 되고, 그럼 그 값이 어떻게 돼? 따라락 어디? 마이너스 3, 따라락 1, 따라락 0, 0. 자, 얘 어차피 플러스니까 뿔 하면 되고요. 요렇게 해주고 함수 값도 구해야 돼. 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얼마나?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7, 27 나오겠네요. 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오겠네. 그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 대충 그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일 때, 여기가 27, 1일 때 마이너스 5가 나와. 그러면 이 마이너스 a란 값이 어디에 와야 되는 거야? 누구랑 누구 사이에? 이 극대랑 극소 사이에 와야지 몇 개 생겨? 교점이 3개가 생기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교점 3개가 생기는 건데, 뭐 양수인 두 근과 양수인 두 점과 음수인 한 점일 수도 있고요. 음수인 두 점이고 양수인 한 점일 수도 있어. 그건 그때 맞춰서 이거 위치 조절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그냥 세실근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세 점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a가 누구랑 누구 사이가 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5랑 27 사이면 되는 거지. 근데 같으면 안 돼. 같으면 두 점이니까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7보다 크고 a가 5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아우, 뭐 이렇게 힘들어하는 낑낑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냐? 왜 이렇게 힘드냐? 내가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만 지금 계속 떠주고 있는데? 이 새끼들, 뭐 적을 게 얼마나 많다고? 자, 그 다음 부등식에 대한 예시 문제도 풀어드릴게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부등식에 대한 예시. 자, 어떤 거냐면, 자, 모든 실수에서 x대제곱 마이너스 4a 세제곱 x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는 거 만족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fx를 뭐라고 두고? x세제곱 마이너스 4a 세제곱 x 더하기 3이라고 두고 얘 그리면 돼. 자, 미분합시다. 3x제곱 마이너스 4a 세제곱인가요? 그죠? 세제곱 맞아? 아이씨, 갑자기 그지 같네. 갑자기. 아, 4제곱이구나? 그럼 얘가 왜 이렇게 4제곱이지? 그지? 여기가 4죠. 왜 이래? 왠지 이상하더라. 됐죠? 이렇게.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게 그 값이니까, 자, 인수분해하면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됐죠? 세제곱이라서. 그럼 뭐만 되니? x가 a만 있네. 그죠? x가 a만 있으니까 요렇게 a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0. 그리고 얘가 4차니까 4차 중에서 그 값이 하나면 뭐야? 요런 형태죠. 그 값이 하면 요런 형태야.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요렇게 됐죠? 그럼 이 점이 뭐일 때? 극소이자 최소값이 되는 거야. a일 때. 그래서 a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3 마이너스 3a 4제곱이 돼요. 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니까 최소값이 3 마이너스 3a 4제곱인데 그게 뭘 만족하면 되는 거야? 0보다 크다라는 거 만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뭐 그래서 얘가 3a 4제곱이 뭐보다? 3보다 작은 거고요. a 4제곱이 1보다 작은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고? 풀면 되죠 뭐. 아, 이거 인수분해 해야 되네. 넘겨서. 에이씨, 괜히 안 넘겼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1,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은 거거든. 얘는 항상 0보다 크니까 의미 없고 얘만 따지면 돼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가 1보다 작다는 범위가 나와.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그 증간표 그려가지고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찾아서 저 부등식을 만족할 수 있는 범위를 찾으시면 돼요. 알았죠? 자, 빨리 정리해보고. 자, 다음은 속도가 속도야. 자, 속도 여기 속도요. 나 무슨 말 했다고? 자, 속도, 가속도 파트인데, 자, 뭐가 있어, 처음에? 위치, 속도, 가속도 있지. 자, 갈 때 뭐 해줘야 돼? 미분이 알겠지? 속도는 방향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속력 밑에다가 속력은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절대값 속도다 라고 이렇게 써두면 되겠죠. 절대값 속도다. 속도 알겠지? 절대값 속도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왜 주의? 야, 왜 주의가 누군데? 왜 제일 쳐다봐? 자,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뭐가 0이 되는 거야? 속도가 0이다. 기억해둬야 돼. 알겠지? 운동 방향 바꿀 때 속도가 0이다. 그리고 다시 원점을 지날 때 다시 원점을 지날 때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위치가 보다 0이 될 때야. 알겠지? 요것만 적어놔. 요거 두 개만 적어두면 돼. 운동 방향 바꿀 때 다시 원점을 지날 때는 위치가 0이다 라는 거. 예. 까먹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다 또 적을 게 뭐냐면 이제 변화량이 변화율. 자, 변화율 문제도 나오거든요. 변화율 문제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될 거야. d, dt, 뭐 여기다가 l 요거거나 또는 d, dt인데 s 또는 d, dt, v.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길 2를 뭐하라? 미분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뭘 미분하라고? 길이를 미분해라.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길이식을 t로 표현한 다음에 길이를 미분하면 되는 거고, 얘는 넓이를 뭐 한대? 미분하면 되는 거고, 얘는 뭐를? 부피를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부피를 미분하면 되는 거다라고. 요 기호도 기억해놔. 아까 전에 질문이 나와가지고 기억해놔요. 알았죠? 그래서 길이를 미분해서 또는 넓이를 미분해서 부피를 미분해서 구하면 돼. 알겠지? 자,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하나 예시 문제 한번 들어줄게. 자, 예시 문제는요. 자, 예시 문제 1번 볼게. 자, 요렇게. 가로등이야, 가로등. 요렇게. 가로등이 있습니다. 네. 자, 가로등이 있고 여기 이렇게 사람이 있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걸어갔을 때 여기 가로등이 3m. 그리고 요 사람의 키가 1.65m. 오케이? 하기 싫지 말어. 야, 이게 내가 그림 최대한 잘 그려준 건데 이 정도면. 와, 이거 피카소인데 거의. 야. 그래?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자, 뭐가 냐면 자, 이 사람이 원래 처음에 여기서 출발한 거야.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가는데 자, 분당 90m. 매분 90m의 속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뭐 그림자 끝의 속도라든가 그림자 길이 있죠. 요 길이의 변화량을 구하라고 할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구해볼게. 자, 매분 90m의 속력이니까
자, 여기 이렇게 여기 움직인 거리는 뭐가 되는 거야? 90t라고 둘 수 있는 거죠. 됐나요? 90t죠, 그죠? 90t. 자, 90t로 갔고 그 다음에 그럼 얘가 지금 여기를 모르잖아, 그죠? 여기 뭐라고 둘까? x라고 두고, 그죠? 그 다음 큰 거를 뭐라고 둬? 큰 거를 뭐라고 두면 돼? x 더하기 90t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닮은 비가 성립해, 안 해? 닮은 비가 성립하겠죠? 그럼 x 대 x 더하기 90t는 몇 대 몇이 되는 거다? 1.65 대 얼마다? 3이다 라고 두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이걸 뭐 해주면? 내항, 외항으로 계산해 주면은 이 x의 길이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3x는 1.65x 곱해주니까 아이 값을 너무 크게 했다. 곱하면 얼마 되냐? 그러면 더하기 얘가 여기니까 148.5가 되나? 이렇게 되나? 응. 됐죠? 응. 자, 다음 넘어가면은 빼주니까 어떻게 되냐? 1.35x가 148.5t가 되거든? 그치? 그럼 나눠주면 아이씨 값이 왜 이래? 아이씨 그지 같네. 야 저기 폰 꺼내봐. 야 이거 나눠봐. 나눠봐. 약분해봐. 나눠지냐? 어? 계산 안 돼? 이거 나누기 이거 하라고. 1.35 나누기. 아니 148.5 나누기 1.35 하라고. 아, 어? 110 나왔어? 어. 됐잖아 110t. 귀찮아서 그래.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110t라는 뭐가 되는 거야? 거리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럼 그림자가 x가 110t니까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 여기 x 이렇게 쓸게. 그 그림자에 그러니까 길이의 변화율은 어떻게 하면 비리의 변화율.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110이 되는 거야. 미분한 값. 알겠지? 그림자의 변화율은 110이 되는 거다. 그리고 그림자 끝의 변화율은 얘랑 110t랑 90t를 더한 다음에 나누면 되겠지. 뭐가 되는 거야? 변화율은 200이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지? 요거 닮음 써서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적어놔요. 알았죠? 이렇게 닮음 써서 하는 거. 자, 앞에 봐. 자, 13번. 자, fx가 어떻게 되어 있어? fx가. 자,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ax 되어 있는데 얘가 어디서? x는 1에서 뭘 가는데? 극대값을 가네. 극대값을. 오케이? 그럼 극대값을 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f'1이 0이란 얘기야. 오케이? 자, 미분합시다. 하진아, 근데 너 이해 안 되면 너 이해되는 거 맞지? 그냥 그 고개 끄덕이는 게 약간 습관 같아요. 뭔 느낌인지 알죠? 그죠? 자, 지금 나 아까 전에 진짜 멘붕 당해가지고. 그럼 얘가 0 되는 거야. 1 대입한 게, 그지? 그 값이니까. 그럼 a가 얼마 나와? a가 3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3이 나오게 됐으니까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할게. 3x제곱 플러스 3이죠. 근데 나는 극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얘가 0 되는 우리가 값을 찾읍시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요. 그러면 x 플러스 1, 그 다음 x 마이너스 1은 0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1과 1이 되겠죠, 이렇게. 자, 얘가 지금 뭐야?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극소가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일 때 값을 구하면 극소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라고 말하는 여기 a도 안 집어넣었다, 이것도.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f-1은 얼마 나와?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극소값은 마이너스 2다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강연아 이해됐어? 자, 다음은 자, 우리 표준가, 표준. 자, 5쪽에 18, 19번, 18, 19. 5쪽에 18, 19 풀고 마칠 거야, 오늘. 우리 4시까지야. 그래서 18, 19 풀고 마칠 거고, 숙제 낼 건데, 일단 다음 시간에 정적분 다 정리할 거니까, 숙제 많이 나갈 거니까, 각오해. 알았지? 자, 18번. 자, 보면 곡선 어떻게 해서 y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8x가 있고, 그 다음 자, y는 4x 플러스 k죠. 그죠? 얘네들이 몇 점에서만 서로 다른 몇 개의 교점? 2개의 교점이야. 2개의 교점. 2개의 교점. 그러면 교점이라 말하는 건 뭐라고 두는 거야? 두 식을 같다고 두는 거야. 오케이? 자, k가 있네. 내가 이거 어떻게 고치라 했어? k만 남겨두고 다 이항해서 하나의 모양을 만들어 줘야 돼. 2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2x는 k까지 됐지? 그럼 이 앞에 있는 걸 fx라고 두고 그림 그리고 y는 k라고 해서 교점이 몇 개가 되도록 2개가 되도록 k 값을 잡아주면 돼요. 그려주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fx라고 둘게. 자, 미분해서 그래프 그리면 돼요. 6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12. 자, 6으로 묶어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인수분해 해주니까 x 빼기 2, x 플러스 1은 0. 그죠? 그럼 뭐랑 뭐가 나와? 마이너스 1, 2 따라라. 0, 0. 자, 얘가 뭐야? 플러스니까 뿔 그냥 외워서 해. 요렇게. 그럼 요거 마이너스일 때 그 함수값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대입해봐.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니까 얼마 돼? 7. 2 대입하면 16,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0이 나와. 그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어떻게 돼? 요런 모양이고 여기에 좌표가 마이너스 1,7이고 여기 좌표가 2, 마이너스 20이지. 그지?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자, 뭐 y는 k를 그렸을 때 2개니까 어디? 여기 아니면 여기일 때만 교점 몇 개 되는 거야? 2개가 되잖아. 안으로 들어오면 3개고 밖으로 가면 1개니까 따라서 k가 뭐랑 뭐가 되는 거야? k가 7과 마이너스 20 이렇게 2개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음 19번. 자, 19번은 자, 두 함수가 있어.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자, g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있어. 근데 닫힌 구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해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해야 돼. 자, 그러면 자, 아까 전엔 전 구간이었는데 이번엔 0부터 2까지잖아. 그지? 그러면 이 0부터 2까지에서 fx 빼기 gx라고 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자, 0부터 2까지의 범위에서 fx 빼기 gx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뭐보다 크다고 하면 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라고요. 알겠어? 그러면 fx 빼기 gx를 hx라고 두고 식을 써보자고. 자, 이거에서 이거 뺐어. 그럼 어떻게 돼? x 세제곱 얘 없어지겠지. 그지? 그 다음 마이너스 x 계산 되는구나. 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x인가? 그 다음 더하기 1 빼기 a 됐죠? 요거. 오케이? 그 다음 얘를 그려야 돼. 그래서 h 프라임 x 구할게요.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뭐로 묶을 수 있어? 3으로 묶고 나서 인수분해하면 요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누구랑 누구? 마이너스 1과 1에 대해서 0이 되고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얘가 어차피 플러스니까 뿔이 되겠지. 이렇게? 됐니? 그러면 자, 주어진 구간인데 그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2까지니까 요렇게 잘리겠죠? 이렇게 2까지 이렇게 잘리겠지. 그지? 원래 잘라서 그려야 되는데 그냥 그렸어. 원래는 잘라서 그려야 돼. 자, 어디서부터? 1부터 2까지인가? 0부터구나. 0부터 2까지, 그죠? 근데 그래프가 자,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여기가 최소값 아니야?
1을 대입한 게 최소값이겠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1 대입하면 얼마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빼기 a인가요? 그죠? 얘가 바로 최소값이 돼요. 근데 그 값이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a가 뭐 이하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이하가 되는 거라고요. 됐죠?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주어진 범위에서의 저것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크거나 같으면. 만약 작거나 같으면은 최대값을 구하셔야 돼요. 주어진 구간에서.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자, 지금 우리 시험 대비 교재요. 그러니까 표준이 생각보다 어려울 거야. 너희 중단원 대단원인데. 근데 이건 해야 돼. 뭔 말인지 알죠? 이거 해와야 돼. 자, 그래서 자, 몇 조까지? 13조까지. 13조까지 다 끝내고 그 다음 학교별 기출 있죠? 학교별 교과서. 요거 넘기면 뭐 있지? 거기서도 어디까지? 부정적분 전까지 다 해와. 부정적분 전까지 다 해와. 알았지? 학교별 거기도 뒤에 있는 저기 빨간색 보일 거야. 요거 뒤에 보이지, 그지? 빨간색 여기서도 부정적분 전까지 해오면 돼. 학교 교과서랑 앞에 중단원 1단원 다 끝내와.